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상법을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방식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장 근데 이제, 보다시피 이제 시간이 항상 부족하니까, 상법은 아마 암기장이 보험법 빼고요. 보험법까지 그 350페이지 되는 것 같으니까 한 하루에 90페이지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 민소법보다 좀 훨씬 더 좀 빨리 해서 좀 이거는 제 시간에 맞춰서 상법은 그냥 체크만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큰 이해가 필요하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어저께 뭐 저기 민법 유류분 막 이런 건 이해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남편이죠, 여기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요. 그래서, 똑같이, 그죠? 암기장 680. 판례하고 최근 판례, 그죠? 이 개념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이사이에 보충하면 웬만하면 빠뜨린 게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는 680을 그냥 따로, 그랬죠? 그러니까는, 680 사례 해설만 이렇게 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은 진도별로 했는데 상법은 그렇게 진도별로 나누기 힘들어요. 그냥 큰 문제를 이렇게 떨어뜨려 놔가지고, 아니, 거기다 가지번호를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은 보고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 사례 강의 때 8모까지는 다 시험 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모만, 한 번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질문을 하든지, 나중에 그것만 따로 한번 강의를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일단 공부는 해둘 수 있도록요. 그죠? 민법, 민소, 상법 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어저께 얘기한 대로, 상속분 1014조, 그죠? 그러니까 위헌 확인 나온 거 간단하게만 해가지고, 근데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014조에서 상속회복 청구에서 3년, 10년인데 10년짜리만, 그래서 선택형 하나 나오겠죠, 선택형. 그래서 그 위헌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 간단히 체크해서 써놓을 수 있도록요. 요지만 간단히. 예,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럼 바로 진도를 들어가서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몇 페이지, 2페이지겠죠? 이제 2페이지부터 시작을 합시다. 예, 일단 상법 의의와 법원. 여기는 뭐 특별히 볼 거 없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상법의 효력해서 일방적, 쌍방적 상행위.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쌍방적 상행위, 쌍방, 상인, 상행위 요구하는 게 유매, 유치권하고 매매. 요 두 개예요. 그거 빼기는 없다 그랬죠? 논의의 실익은 상사법정일을 연 6분, 상사시 5년. 그렇게 요거는 뭐 같은 판례고. 그 다음에 보통거래 약관. 이거는 뭐 이건 다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약간 보통거래 약관에 구속되는 거는 그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설이라는 거 체크를 하고 이것도 뭐 특별히 근데 많이 나오진 않죠. 그 다음에 보험 약관의 해석, 객관적 획일적 해석이 해야 된다. 요거만 간단히 체크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거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상인,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다.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기를 영업으로. 뭐 이거는 뭐 개념이니까. 그래서 체크할 거는 여기요. 자기 명의는 권리 의무 기속 주체고 이제 요게 잘 나오죠. 실질. 그죠?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 요거요. 그래서 영업 상인은 이렇게 명의자하고 그다음에 실질하고 누구냐 그러면 실질이에요. 실질.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 중에 누가 그럼 상인이에요? 명의대여자는 형식적 주체무자, 명의차용자는 실질적 주체무자. 그러니까 명의차용자가 상인이에요. 알았죠? 알았죠? 실질. 요거 오히려 명의차용 하나 체크해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상행위를 할 거.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여러분들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가끔 법전에 비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사과 사례죠. 그래서 직접 재배한 사과를 패는 행위는 상행이지만 위탁 판매를 했을 때는 그 위탁 판매 행위는 사과 가수원 주인이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을 벌써 상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영업성을 갖추지 못한 상인성을 부정했죠. 요거 그냥 선택형 하나 대비, 그죠? 여기서 요거 그러니까 위탁 판매, 직접 판매는 상인이에요. 위탁 판매가 상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제상인은 뭐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인데, 그죠?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요 판례요. 그래서 학원업, 지금 합격법학원이다. 그래서 의제상인이라고 봤죠. 근데 여기 계주는 뭐 별로 안 중요하고,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요. 그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판례 나온 게요. 얘네들은 전부 다 상해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에서 민사 10년으로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해는 아니다. 그래서 민사 10년, 좀 이따 이제 소멸시효 나올 거예요, 이거.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민사회사, 이건 뭐 간단히 보면 될 정도고, 그 다음에 소상인, 이것도 선택형에 가끔 한번 나와가지고, 그죠? 소상인은 1,000만원 이하가 아니라 자본금 1,000만원 이하, 아니, 미만 상인은 상인에 관한, 그죠? 네 가지, 지호 등장, 지배인, 상호, 등기, 상업정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형에 4개가 나와요. 4개. 그러니까는 지호 등장, 1,000만원 미만 주의하고요. 요 정도 선택형 대비하고. 여기서 근데 사실 나올 게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의 취득. 상인 자격의 취득시 법인은 당연히 그죠 설립 등기고 그죠 법인은 설립 등기고 그 다음에 설립 중 회사는 이제 비법인 사단이잖아요. 그것도 행위도 상법 적용이다. 근데 이제 요거 이 판례는 진짜 많이 나오죠. 선택형도 특히 기록형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나오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 그죠? 회사 설립자금, 그걸 위해서 개인 명의로 돈을 꿨다. 그러면은, 회사는 상인이지만 개인은 상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키워드. 그 다음에, 회사 운영자금으로 꾼 거는, 이거는 상인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상법이 아니라, 그죠? 이게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연호프로 민사 연 10년. 그래서 이게 잘 나와요. 그죠? 특히, 요거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자연인은 뭐, 언제죠? 자연인은 객관적 인식가능성설.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학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꾼다. 그러면 돈을 꾼 사람한테 너 왜 돈 꿔? 나 학원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인이 된다 그러죠. 그죠? 객관적 인식가능성. 그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영업, 준비 행위. 그 다음에 개업 차용 행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죠? 말해서 인식했을 때. 그래서, 다 똑같고,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그래서 영업을 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개업 준비행에 착수했을 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영업 의사의 객관적인 인식, 그죠? 인식하면 상법적. 요거 이렇게 3가지 체크해놓으라고 그랬죠. 영업 개시, 개업 준비 착수, 상대방의 인식. 그죠? 3개 모두 상인 이런 시기를 체크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거 체크해놓으면 되고. 근데 선택형 짐은 뭐 하나 정도 체크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상인의 자격 상실 시기. 법인은 해상 가지고 안 되죠. 이거는 청산사무 종결. 이거는 잘 나와요. 이거는. 그죠? 법인은 실질적 청산사무가 종결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인은 뭐 사망, 파산, 이건 자연인은 안 나오고, 이 법인만 잘 체크해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상업사용인과 지배인, 이제, 여기서도 선택형 한두 짐은 뭐 나오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총은, 그죠? 상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서 상업사용인이 있죠. 상업사용인. 그렇게 하고, 근데 상인이 의유하고 시기, 상호, 등기, 양도 4가지가 있죠. 그죠? 이렇게. 딱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상업사용인은 지배인, 부포상, 물판사 이렇게 3개가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배인은 일단은 상업사용인 특징적인 게 2가지죠. 특정 상인에 종속되어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돼. 그죠? 요거만 나머지는 뭐 뒤에서 나오니까 빨리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지배인부터. 지배인도 대리인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권, 무권, 표대 추인 남용의 논리는 그대로 대입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주에 가능한 영업에 관한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민소법으로 가면 이게 민소법의 법률상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법률상 대리인. 그죠? 그래서 법률상 대리인. 그래서 거기 하나 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포괄성,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여기는 그냥 한번 쫙 보면 돼. 별로 중요한 게 없죠. 요 판단만, 영업행위에 관한 판단, 요거 하나만.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주식회사에서 목적, 권리능력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영업 판단인데, 그죠?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 의사 고려하는다. 그죠? 나중에 이제 회사의 권리능력 판단할 때는 민법에서 했던 것처럼, 그죠? 정관소종 목적, 직접 간접 목적 달성하고, 객관적, 추상적, 주관적 의사 고려 안 한다. 그래서 직관만 빼고, 객추주. 그죠? 그래서 영업에 관한 행위는 객관적, 추상적, 주관적 의사 고려 안 한다. 이렇게 됐죠? 요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그 다음에 지배권의 제한, 상법 11조 3항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배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 지배권에 대해서 10억만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20억 대출됐다. 그러면 선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한다. 이렇게 되죠.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리고 상법에서는 선의 무중과실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악의 중과실일 때는 대항할 수 있다. 상법은 다 선의 무중, 악의 중과실. 이렇게 돼서 그 정도 간단히. 여기서 중요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3자의 범위. 그렇게 하고, 요거요. 판례. 그러면은 지배인이 어음행위를 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10억만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어음을 발행하려는데 20억을 어음 발행을 했다. 그래서 때, 상법은 다, 그죠?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지식자 포함설. 그래가지고, 민법하고, 그죠? 그래서 본인, 대리인, 그래가지고 직접 제3자 있다. 그러면 상법은 어음법뿐만 아니라 전부 직접 상대방 제3지식자 포함설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근데 민법은 또 반대로, 그죠? 표현대리나 전부 다, 그죠? 민법상, 표대 같은 거는 전부 다 직접 상대방만, 그죠? 직접 상대방만 말하고 제3지식자 포함 안 된다. 요거, 그죠? 정확하게 외워놓고, 그죠? 공통법리. 그 다음에 이제 지배권은 대리권이니까 대리권 남용. 이거는 민법 대리권 남용이랑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 그래가지고 요건 안 봐도, 대리권 남용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 되고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 이때는 악이나 경과실이에요. 상법에 대리권 남용만 유일해요. 그죠? 이거는 민법 논점이니까. 그러면은, 저, 107조이랑 단설 유추정에서 무효다. 그럼 107조 2항도 유추정 된다는 판례,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민법에서 여기까지 세트가 4개라고 그랬잖아요. 4개. 1, 2, 3, 4. 그죠? 대리권 남용. 하고, 그 다음에 공동지배인. 그래서 공동지배인. 이것도 민법, 상법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다. 그래서 민법도 그리고 민소법도 상법도 그리고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동으로 행사하게 본인이 제한을 해놨으면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요건 똑같죠? 수인의 지배인 공동지배인으로서 선임할 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다 똑같이 능동대리는 적용되고 상법, 민법 전부 다 수동대리, 불법행위 적용 안 되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또, 1, 2, 3 하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요. 판례는 공동대표 1인이, 그다음에 다른 대표한테 개별적 위임은 되더라도 포괄적 위임이 안 된다. 이건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죠? 이거 민법이나 상법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잖아요. 근데 포괄적 위임이 하나 나오는데, 의결권, 이제 주총하세요. 의결권의 대리권 위임. 여기는 포괄 위임이 가능해요. 여기가 유일해요. 포괄 위임 가능하다. 이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 번씩 봐야 되니까 가능하다. 요게 유일. 요거 하나만 딱 한 개 있어요. 딱 한 개. 민법, 상법 통틀어서. 알았죠? 의결권, 대리 행사. 그죠? 거기서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이제 나중에 가서 할 거야. 그러니까는, 요거 나오면 이제 다 한 거예요. 민법, 상법, 민소, 어음법까지. 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공동지배인 중 1인의 행위다. 그럼 무권대리죠. 뭐 이거는. 그죠? 무권대리는 무효다. 그러니까는 무권대리, 표현대리, 추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그러면은 여기서 공동지배인 등기가 돼 있다. 그럼 37조 때문에 등기의 적극적 공시력 때문에 공동지배에 등기돼 있으면 상대방이 그걸 모르더라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여기서 공동대리 등기가 돼 있다. 선의 제3자한테 본인이 대항 가능하니까 이행 책임을 안 져요. 근데 이게 무권대리가 되니까 표대도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표현대리도 성립된다. 그리고 또 이건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상업등의 적극적 공시력하고 표현대표 이사가 충돌하면 어떤 게 우선이다? 표대가 우선이다. 그럼 무슨 설? 2차 환설. 판례 알았죠? 이제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지금 한 번 나왔으니까 이건 바로 넘어가겠어요. 표현대리하고 37조 등기의 적극적 공시에 충돌하면 표현대표가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진다.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여기 주식회사 가서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지배인, 14조. 그래서 넘어가서 표현지배인. 표현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자, 대리권이 없죠. 그래서 지배인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을 허락받았다. 그래서 그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한테 책임진다. 그래서 이제 상법에서는, 그죠? 외관의 존부신이잖아요. 존재, 부여, 신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외관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표현지배인 같은 외관이 존재하려면 본전 지점 또는 첫째가 영업소의 실질이 있어야 돼. 실질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업소의 실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고.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요거 뭐 2번 하나 정도만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사무 영업소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업소의 실질. 두 번째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명칭. 그래서 지점장, 지사장. 대표적인 게 지배인은 은행 지점장이 대표 주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점장, 차장, 대리 이런 건 안 된다. 이거는 뭐 거의 안 봐도 될 정도니까 명칭 체크하고, 그 다음에 외관의 부여, 이거 존재, 외관의 존재, 존부, 부여. 부여는 이것도 공통되죠. 그렇게 가지고 영업주가 명칭 사용을 허락을 했어야 돼요. 허락의 범위가 명시적 허락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묵시적 허락 전 책임을 지는데 묵시적 허락 정도가 언제냐? 알면서 방치까지죠. 그래서 중과실로 방치부터는 부정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알면서 방치까지 한계선상. 그죠? 이거는 뭐 상법에 전부 공통돼요. 이것도. 알면서 방치할 정도까지가 저기 본인이 책임지고 중과실로 방치했을 때는 책임 안 지고. 그죠? 이렇게 공통된다. 그 다음에 외관의 신뢰. 그럼 상대방이 선의무중. 그죠? 이거. 그리고 항상 영업주 책임. 그죠? 이렇게 해서 딱 준비를 해놓고. 효과는 지배권 있는 걸로 의제된다. 그래서 본인이 이행 책임진다. 이건 똑같이 표현대리랑 민법에. 그 다음 페이지에서 표현대리는 과실상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가끔 선택형에 나오는 게 14조 표현지배인하고 1011조 사망의 지배권의 제한, 요 차이점. 근데 표현지배인은 처음부터 지배권이 없는 거고, 그죠? 근데 13조 사망은 지배권은 있는데 제한이 되는 거죠, 그죠? 지배권이 있다 없다, 요 차이점. 로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영업 관련성, 이건 뭐라 그랬죠? 객추주, 그죠? 객관적, 추상적 판단, 주관적 의사 고려하지 않는다. 앞에서 했고, 그 다음에 소송행위. 그래서 표현지배인은 지배인은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표현 지배인은 재판상 행위를 못 해요. 요거는 선택형이 가끔 나오니까. 그래서 소치와 청구 포기나 화해를 해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재판상. 그래서 민소법에서 소송 행위에 표현 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의 근거로 들어가요. 이거 14조 이항이. 민사소송에서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로 알았죠? 남용은 했고, 그 다음에 상업등기와 관계 또 나오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390, 요거 14조나 392 표현 지배인, 그죠? 상업등기와 다른 차원, 요거 2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그래서, 표현 대표 우선한다. 이건 했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부실등기는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경합 인정된다는 대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 포괄대리권, 이건 14조 유추적인 부정이 되는데, 이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배인이 끝났고 부푸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는 상업사용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정한, 그죠? 여기 지배인은 모든 포괄적 대리권이 있지만, 여기 부분적은 특정한 종류. 그래서 뭐 자재과장, 뭐 격리과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재판상은 안 되고 재판에만 할 수 있어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특징적인 거 2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이거예요. 부포상은 표현 대리 규정이 유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표현 지배인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왜냐? 그래서 부포상에서 거래 상대방의 취재 규정, 아까 표현 지배인 규정이 없고요. 그걸 인정한다면 영업주 책임이 너무 확대되고, 그다음 민법에 표현 대리 규정 유추 적용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그래서 앞자 따라서 규대민, 우리가 민법, 민사소송법 앞자 엄청 많이 땄잖아요. 이런 것처럼 상법도 될 수 있으면, 그죠? 앞자 따서 암기가 용이하게, 그죠? 규대민 이렇게 해서 14조 규대민 안 된다. 물판사, 이거는 뭐 이건 조문만 확인하면 돼요. 그죠? 끝났고, 시험도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업사용의 의무는 나중에, 대리상도 나오고, 또 이사에서, 특히 이사가 많이 나오죠, 이사. 그래서 상업사용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경업금지 의무. 그래서 여기는 거래금지하고 겸직금지죠. 그래서 여기는 경업금지 합쳐가지고 거래금지, 겸직금지 합쳐서 경업금지라고도 하고, 거래금지만을 경업금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문제 봐서 잘 판단해야 돼요. 요거. 합쳐서 경업금지인데, 거래금지만 경업금지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불유 거래금지 된다. 그래서 이건 허계부존이죠. 허락 없이 영업주에, 그 다음에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 불유에 속하는 거래 존속기간. 그죠? 존속기간.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사랑 특히 그러죠. 이사랑. 그래가지고 여기서 경업금지, 거래금지죠. 거래금지를 하겠어요. 거래금지에서 허계부존이에요. 그죠? 허계부존.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는 손해계, 손해배상, 해지, 여기는 개의권이 있어요. 그죠? 손해계 이렇게. 그래서 허계부존, 손해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이제 상업사용이니까, 그죠? 상업사용인이고, 그럼 이사는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계부존이죠. 승계, 부, 동. 여기서는 존속기간이 없어요. 여기서 동종 또는 이종까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이 말이 없고,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집의 영업주의 허락, 그 다음에 이사회 승인, 그 다음에 자기 또는 제3자 개선 영업부는 똑같고, 여기는 존속기간이 있고, 재직하는 동안, 여기는 동종 또는 이종 영업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해계는 똑같아요. 손해계는 동일하다. 이건 동일. 이사랑 동일.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개입권은 거래금지만 있어요. 그래서 받침 없는 거라고 그랬죠. 받침. 거래금지 받침 없고, 개입권 받침 없다. 그래서, 거래금지만 개입권이 있다는 거. 이건 단순한 게 아닐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됐죠. 그렇게 해서 내용 보고, 그 다음에 개입권. 개입권도 요 두 가지잖아요. 그죠? 여기. 개입권은 거래금지에서 사용인의 계산으로, 그래서 자기가 돈 받아 먹었다. 그랬을 때는 영업주 계산으로 본다. 이거는 이사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주 계산으로 한다. 그러면은 영업주 기사는 그 상업상인이 경제적 효과를 영업주한테 귀속시킬 채권적 의무만 부담하지 직접 법률행위 당사자가 되거나 영업주 계산으로 된 거 아니다. 이렇게. 요건 똑같아, 이사랑. 그렇게 되고 제3자 계산을 할 때는 여기 이득을 양도해야 되는데 이득은 이득이란 보수를 말한다. 보수. 그죠? 보수를 양도하는 거지 자체로 또 발생한 이득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그죠? 채권적 의무 직접 계산 아니다. 그 다음에 이득 양도인데 이득은 보수다. 이것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허계부종 손해계. 그 다음에 이사회 승이니까 승계부종 손해계 똑같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겸직금지 의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요런 건 내용은 배우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영업주 허락 없이 무 이상. 그죠? 무 이상.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본다. 그렇게 됐고 겸직금지 의무. 그리고 여기서는 허무 이상이죠. 허무 이상. 그래가지고, 여기 허무 이상에서 여기는 동종인지 이런 게 안 나타나요. 그죠? 근데 이사는 항상 승계, 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승무이사. 이건, 그죠? 이렇게. 무한책임사원, 이사, 사업사용인. 해가지고, 여기도 동종, 이종,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만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하겠지만, 이사하고 같이. 그리고 여기는 손해 효과는 손해만 있어요. 개가 없어요. 여기는 겸직 받침 들어가면 없다. 이렇게라도 단순한 게라도 극단적으로 이것도 동일하다. 이사랑 그래서 개입권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사랑 일치시켜서 한꺼번에 해놓을 거야. 그래서 비교해서 그 다음에 상호 그래서 지금 본 대로요. 상인이다. 지배인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부포사 그 다음에 물판사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의했고, 이제 상호, 명의자 대여, 그 다음에 등기, 39조 영업량도 42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선 주로 외관법리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현 지배인, 그래서 명의 대여, 39조, 42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다, 상호 자유주의다, 뭐 이런 것들, 회사 상호는 회사의 문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선택형이 나오는 건 요 부분이죠, 여기. 예, 그래서 첫째, 상호 단일주의다. 그래가지고 개인인 상인은 그저 수개 영업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 영업에서는 하나의 상호, 수개 영업에서는 다른 상호. 그렇지만 회사는 수개 영업이라도 항상 상호를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는 수개 영업이든 단일 영업이든 하나. 그러니까 회사는 하나, 개인은 수개는 다른 상호, 그 다음에 동일 영업은 하나. 그래서 이게 선택형이 가끔 나오니까 요거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호 등기.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이게는 별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상호 가등기요. 상호 가등기. 여기처럼, 가등기를 한다. 그러면 가등기, 우리 민법에서 가등기 했었던 것처럼. 그런 요건 좀 외워야 돼. 가등기는 딱 제한되어 있어요. 주요소 설립. 주식회사 위원 설립. 그 다음에 회사의 목적 상호 변경이나 본점 이전. 그래가지고 주요소 설립, 목상본.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요거만 된다. 요거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등기를 했다. 그러면, 기존에 선행 가등기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선행 가등기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후행 가등기가 있으면, 그 가등기를 치면은, 가등기가 있으면, 우리 민법에서는 가등기 자체를 침해했을 때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능해요. 민법이랑 차이. 알았죠? 여기서. 그래가지고 좀 이따 보겠지만 22조에서 가등기나 그냥 선행 등기가 있으면, 상호 등기는, 동형지상이라고 했죠? 동일한 상호. 동일한 지역, 영지상에서는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민법상 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부존적 효력. 이 말은, 여기서는 말소 청구를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는 말소가 가능해요. 상호가등기를 침해했으면은 상호등기나 상호가등기를 침해하면 말소가 가능하다. 실제법적 효력. 알았죠? 이게 이제 말소 청구권이에요. 그죠? 이게 등기배척권이 말소 청구권이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요거 그래서 요거 체크하고 요거 체크하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상호 양도와 폐지. 이건 조문 확인. 요건 조문 좀 확인합시다. 이거는 나오니까 이건 나온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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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해놓을 것. 알았죠? 조문까지는. 예. 이건 선택형이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해놓는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상호의 보호. 상호 보호는 상호 사용권하고 상호 전용권이 있다. 주로 상호 전용권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상호 전용권은 상호 사용 폐지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상호 등기 22조와 차이점은 이거는 등기 유무와 관계없다. 이게 잘 나오죠. 이게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호 전용권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건 기존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하고 있을 거 기부 5선. 그 다음에 제3자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가 오인 가능한 상호를 사용해서 손해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기부 5선. 요거는 뭐 여러분들 잘 외우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호 전용권은 가장 중요한 게 상호 사용 폐지권이에요. 상호 사용 폐지. 상호 사용 폐지가 가장 강력한 게 내 상호를 침해한 상호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상호 폐지. 그 다음에 그러해서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 역혼동이 잘 나오죠. 역혼동이. 즉 역혼동은 뭐냐면은 먼저 선행 파워컴이라는 상호를 주식회사가 했어요. 근데 얘는 뭐 70억인가 자산이 그 정도 했어요. 근데 후 주식회사가 파워콤 주식회사인데 이거는 뭐 7천억 한 10배 그죠? 그러니까 아니 10배가 뭐 몇백 배 이제 큰 회사였죠. 그래가지고 파워콤이 후에 나중에 상호 등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파워콤의 신용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끼쳤을 때 이걸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선행, 회사가, 그러니까 역혼동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뒤에 회사가 더 규모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후 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느냐. 그래서 판례는 원칙은 인정을 해요. 역혼동의 피해로 후 사용자의 신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진 않다. 그러니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만, 요 사안, 파워컴 사례에서는 선사용자 영업이 후 사용자 영업과 종류가 다르고 밀접 관련이 없다. 그래서 부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요건으로 만드는 거야. 두 개를. 그죠? 따라서 여기서 종류가 동일하고 밀접 관련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키워드 알았죠? 두 개 키워드 딱 체크한다. 역혼동의 문제. 이거 잘 나오니까 키워드 알았죠? 동일 종류 밀접 관련. 알았죠?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등기 상호권의 등기 배척권. 이건 아까 이제 23조와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죠? 23조. 그래서 23조는 그죠? 상호 전용권 해가지고 상호 폐지권, 그래서 상호 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는데 이거는 등기가 유무를 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무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없어도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등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22조는. 그래서 먼저 등기한 자는 등기 배척권이 있다.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상호 폐지 청구권과 비교 금방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상호 폐지 청구권 등기가 필요 없고 동일 영업, 지역, 상호가 필요 없어요. 그죠? 다른 영업, 다른 지역, 다른 상호도 상호 폐지권이 인정이 돼요. 요 차이 알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법적 성질이 실제법적 효력이다. 실제법적 효력이라는 게 그 등기를 침해하는 그 상호 등기가 있으면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법적 효력이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상호 등기권자, 후 등기자 22조 말소를 할 수 있느냐? 판례는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22조 요건 이것도 지금 먼저 등기가 돼 있고 영지상 동종 영업 지역 상호 이거는 완전히 동일해야 돼요. 완전 동일. 상호 페이지랑 차이 금방 했죠. 이거 영지상이 있어야 된다. 요건은 여기서 본 대로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호 가등기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가등기도 그죠? 금방 했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23조 22조 비교해서 정리를 해놓는다. 그 정도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의 책임. 그래서 이제 그 외관 법리 중에, 그죠? 상호에서 나오는 게 명의대여자, 명대 책임이죠. 아까 표현지배인 14조, 명대, 24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한 자한테 연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외관 법리는 존부신이에요. 그죠? 존부신. 외관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외관의 부여, 그죠? 외관의 부여가 있었고, 허락. 그
그 다음에 외관의 신뢰. 신뢰는 선의 무중과실이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될 거고.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여기서 외관이 존재해야 되는데 명의가 동일해야 되고 영업 외관이 동일해야 되고 상인성 요구 이렇게 그래서 명령상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명의가 동일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업주로 외관케 하는 이런 것 지점 영업소 출장소 이런 것들을 저기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명의를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의 외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영업의 외관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 동일, 직간접 동일, 요 정도. 이것도 별로 현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체크 하는데도. 상인성, 이거는 선택형이 많이 나와요. 상인성 요구. 이거 부정이죠, 부정. 그죠? 이건 많이 나온다. 여기서 보면. 예, 그래서 명의 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죠? 그래서 명의 차용자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도, 그죠? 이렇게. 이거 두 가지, 그죠? 상인성 요구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진다는 것. 그 다음에 허락. 이것도 똑같아요. 허락도 아까 본 대로 그다음 명시적 허락, 묵시적 허락도 된다. 근데 묵시적 허락은 알면서 방치지 중과실 방치는 책임 안 진다. 근데 여기는 특징이 요거예요. 명의 대여자는 딴 데는 알면서 방치 한 개인데 여기서는 부가적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대가요. 어떤 대가를 바란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임료를 지급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유일해요. 유일. 그랬죠? 그래서 묵시적 허락 알면서 방치하려면 부가적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명대만 하나 있다는 거. 이것만 체크해 놓는다. 그 다음에 위법한 명의대여. 그래서 위법한 명의대여도 명의대여 책임 인정을 해요. 위법한 명의대여도.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여기 농약사 같은 거는 면허가 아주 저기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 면허를 주잖아요. 근데 그거 대여라면 그걸 위법하단 말이에요. 저기 농약법에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기 명의대여자를 영업적으로 오인했으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결론만 읽으면 돼. 결론만. 그 다음에 허락의 철회는 이게 주로 동업관계에서요. 명의자가 이거는 민법에서도 나오죠. 한 사람이 동업관계 탈퇴하고 나머지한테 일 시켰을 때 그 사람 사용자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나간 사람이 명의대여자 책임을 안 지려면 요건이 두 개예요. 허락의 철회 플러스 외관 제거. 그러니까 동업이라는 외관 제거예요. 두 개 요건.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양가로 6번이랑 일치하는데요. 그건 다시 보기로 하고. 허락, 철회, 외관 제거. 그 다음에 신뢰, 선의 무중과실, 효과, 부진적 연대. 예, 이건 다 여러분들 알 거고. 그러니까 명의대여자, 명의차, 부진적 연대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씩 여기 각 목차마다 하나씩 나오죠. 첫째,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에 대해서 대여자 책임, 이건 부정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책임은 안 진다. 이건 목차만 봐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허락한 범위,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또 불법행위, 요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그런데 요거는 부정돼요. 아까 여기랑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는 게 위법한 명의대여, 그죠? 위법한 명의대여는 명의대여자 외관이 있기 때문에 명의대여 책임을 인정하는데 여기서처럼 요거 위법한 명의대여고 이거는 명의차용자 불법행위, 명의차용자 불법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명의대여자가 불법행위 손배 책임을 지느냐 이거야. 근데 이거는 키워드가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가 없다. 그렇죠?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가지고 부정설이다. 판례가. 그렇죠? 그래서 위법한 명의대여 불법행위 정확히 구별해 놓을 거다. 그렇죠? 이건 부정이에요.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음수표 인정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 사용자 책임. 우리 민법에서 했던 거 이거. 그래가지고 명의대여자는 여기 두 가지로 나눈다. 명의대여자의 사용자 책임 항상 지시감독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 키워드는 요거예요. 객관적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을 때는 사용자 책임 인정하지만 사실상 지휘감독이 존재하는 정도만 가지고 부정한다. 그래서 요건 숙박시설, 여기는 면허 이런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해낸다. 그래서 민법에서도 그 지휘감독은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지 실질적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했던 거랑 같이 미국과 차이점을 이렇게 한다. 객관적 사실상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게 앞에 6번, 아까 2번이었죠? 요거랑 연결한 거. 그래서 동업자가 탈퇴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그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외관을 탈퇴하고 외관을 철회하고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철회 제거. 그죠? 철회하고 외관 제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앞에 2번이랑 똑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본 대로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는 철회죠. 그렇게 하고 사업자 등으로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는 등 조치 요까지. 여기가 외관 제거란 말이에요. 그죠? 외관 제거. 그래서 1번, 2번 요건. 그죠? 이걸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 2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외관 제거, 그다음 저 철의 외관 제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요거 그 판례예요. 그 판례, 2번 판례. 그래서 탈퇴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해서 외관을 제거해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딱 두 개 요건 정리를 해놓는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됐어요. 명대 됐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상호 등기. 지금부터 상호하고 등기하고 이제 양도 두 개 남았죠. 그다음에 상호 등기를 보면은 상호 등기한다, 등기상 뭐 이런 것들은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등기의 효력은 소극적 효력, 적극적 효력이 있는데 이거는 등기하기 전에는 37조 1항에서 상호 등기의 소극적 효력이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의 을을 지배인으로 선임했는데 해임을 했는데도 등기를 안 했어요. 해임 등기를. 그죠? 해임 등기를 안 했어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병이 요거 그죠? 저기 선임 등기를 신뢰해가지고 여기랑 거래를 했으면은 영업주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소극적 효력으로 등기 사항을 등기하기 전에 선의 제3자한테 대응하지 못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 요 판례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등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죠. 여기. 여기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그죠? 무과실책이며, 무과실책. 등기 의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그래서 요 점 2번이요. 그래서 이건 외관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무과실책이며. 그래가지고 과실이 있어도 책임지고 무과실 책임져. 그래서 등기 공무원의 과실에 의해서 등기되지 않는 경우도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죠? 요 정도. 점 2번 특히 주의한다. 예,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효과는 등기 신청의 선의 제3자. 그러니까는 해임됐는데 해임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거래했으면 그 사람한테 이행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번. 조세권, 조세부가처분 국가는 동종의 이게 아마 6문가 나온 것 같은데 제3자력 활성 공법관계 적용을 부정한다. 국가는 그저 적용 부정. 그 다음에 지점만 인정되고 본점은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이 정도는 그냥 판례 하나씩만 체크해 주세요. 선택형 하나 대비 이렇게 하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등기 후 등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상업등기 적극적 효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 공동지배인 예로 하면 돼요. 공동지배인으로 등기를 했는데 A가 단독 대리를 했다. 근데 병이 이렇게 공동 대리된 거를 몰랐다. 그러면은 본인은 이행 책임을 안 져요. 여기는. 그죠? 이렇게 소극적 효력, 적극적 효력 예를 가지고 자꾸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등기 후에는 등기 대리임을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서 본인이 이행 책임을 안 져요. 이행 책임 안 진다. 그죠? 다만 정당한 서비스 대항 이거는 뭐 보면 될 거고 그래서 또 나오죠. 여기. 요거는 안 봐도 되고 요거 또 피원 지배인 책임과 등기 적극적에서 2차원설 피원 책임만 된다. 그죠? 이런 정도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등기도 추정력이 있다. 민법의 등기의 추정력처럼 민법상 등기의 추정력은 권원절대였잖아요. 그죠? 등기된 권리, 원인, 절차, 대리권 다 유효적법한 거로 추정된다. 그래서 상업등기부에 기재된 것도 이런 진정 유효하다는 거 추정을 받는다. 그래서 법인 등기에 이사감사로 등재돼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절차, 그죠? 권원절대. 요게 그대로 추정된다는 거 해서 선택형 대비 하나 대비해두고요. 그 다음에 부실등기. 이것도 외관법리죠. 존부신. 그죠? 존부신. 그래서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한 자는 그 다르다는 거를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도 외관주의. 그래서 외관의 존재. 그죠? 그러니까 가짜 등기죠. 가짜 등기. 가짜 등기가 있을 것.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이 주총결의 취소. 그리고 요거 많이 나오죠. 판례. 이사 선임에 주총결의에서 이사가 선임됐는데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됐으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주총 결의에 의해서 등기된 거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이때부터 부실 등기가 됐겠죠. 그죠? 이거 많이 나온다. 주총 결의 취소 이거.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부여는 또 알고도 방치가 나오겠죠. 알고도 방치. 본인이. 등기 청구권자 과실 책임. 그래가지고 여기요. 여기서는 등기 신청인의 고의 과실이 있을 걸 요한다. 회사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차이점이 등기소의 과실로 부실 등기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과실 책임이니까. 그죠? 본인한테 과실이 없으니까 본인 책임 안 진다. 그래서 아까 37조 2항, 그죠? 그 등기의 소극적 공시력은 무과실 책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차이점이 있었죠, 요게. 그래서 37조 1항은 등기소의 과실로 부실 등기돼도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39조는 등기소의 과실로 됐을 때는 본인의 책임이 없으면 책임 안 진다. 알겠죠? 39조하고 37조 완전히 다르다. 요 정도 선택형 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부실 등기 방치. 이거는 알고도 방치해야지 중과실은 본인의 책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회사 판결, 회사 판례. 회사가 부실 등기, 회사는 대표이사가 부실 등기하면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대표이사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알고도 방치했을 때는 이거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선임결의 두 개에서 부존재. 선임결의가 부존재 정도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주총결의, 이사결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해서 있는 대표이사, 이사들을 배제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건 아까 말한 과실책임이니까 그럼 회사에 과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의 회사에 귀책이 없으니까 책임을 안 지는 거야. 부존재. 부존재는 귀책이 없어 책임 안 진다. 그리고 외우고. 그다음에 선임결의 취소 정도는, 그죠? 유효하다가 취소가 되는 거니까 본인의 귀책이 있다요, 이거는. 여기는 없다고. 그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거잖아요. 그죠? 여기선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의 부존재하고 결의 취소 차이를 정확하게 해놓는다. 그 다음 외관의 신뢰, 선임 무중과실이고 효과는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영업량도. 영업이다. 저 판례는 42조의 영업이다. 그러면 이거 앞자 따서 외웠는데 이거는 하여튼 일정한 일령, 그저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은 채권적 계약이 중요해요. 그죠? 이거 다 못하더라도 유기적 일체로서, 여기서부터요.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 동일성 유지 채권자. 그 뒤에 5개만이라도, 그죠? 유일기 동체, 이렇게라도.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양수인이 양도인과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한 요 정도다.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없고. 그래서 법적 성질은 여기서부터 요건화 시키라고 그랬을 거예요. 4개 요건 4개. 그래서 동일성을 유지에 대해서 물적 조직과 인적 조직이 그대로 이전돼야 된다. 그리고 중요하죠. 이거 특정 승계, 포괄 승계가 아니에요. 포괄 승계가 아니다. 합병이 여기 포괄 승계가 아니라는 거. 그죠? 합병이 포괄 승계고 영업량도 포괄 승계가 특정 승계 불구해요. 그래서 개별적 이전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죠?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특정 승계 주의하고 영업량도. 그 다음에 당사자 절차에서는 주식 계산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374조 주총의 특별 결의를 얻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발행 주식 3분의 1, 그 다음에 출석 주주 3분의 2. 그죠? 특별 결의 374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또 그것만 첫 문제 거의 나오잖아요. 그죠? 양수인유 회사 뭐 이렇게 특별 결의를 요하는데 여기서 일단은 374조 1항의 영업량도와 상업 총칙상 영업량도는 이거는 여기다 하나 써놓고 이건 동일하다. 동일해요. 이게 동일한데 문제는 영업량도가 아니라 중요한 영업재산의 처분. 그러니까 영업 자체는 아니고 영업재산이요. 재산. 영업이 아니라 영업 자체가 아니라 그죠?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374조 영업량도에 특별 결의를 요하냐. 이게 약방감처럼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팁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영업용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회사 영업 전부나 일부가 양도 폐지되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특별 결의를 요하고 그런데 이미 영업을 폐지 중단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영업용 재산으로 해서 폐지 중단된 게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럴 때는 주총 특별 결의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절충설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사례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선택 사례 다 준비해 놓는다. 그 다음에 영업량도의 효과. 그러면은 영업량도는 영업재산 물적 조직이 그대로 이전된다. 다만 이전되려면 그 등기나 영업량도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다음에 요게 또 많이 나오죠. 인적 조직. 고용관계도 그대로 이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형법상 영업량도 이렇게 되는데 그 민법에서는 고용계약에서 노무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동의를 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민법이죠. 그럼 상법에서도 그러냐? 상법은 동의 없이 당연히 고용관계는 이전된다고 보죠. 따라서 고용관 원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 불효설이에요. 근데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이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근로관계만 말하고 그 이전에 해고된 사람은 승계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끔 잘 나오니까 권리관계 승계, 동의 불효설, 그 다음에 이전에 해고된 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대내적 효력. 그러면 영업을 얘가 양도인이고 양수인이다. 그러면 양도인은 동일한 영업을 금지해. 경업금지가 있어요. 경업금지. 그죠? 경업금지. 그러니까 동종영업 금지.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거래금지죠. 딴 데서 똑같은 영업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거래금지. 그래서 보면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앞잡담은 인물시장인데, 인적 범위는 양도인의 일신전속이다. 요거 양도인은 일신전속. 그러니까는 특정승이나 상속인은 포함 안 된다. 요 정도만 하면 되고요. 크게 중요한 거 없고, 여기도.
물적 범위 동일 뿐만 아니라 인물, 그죠? 그 다음에 경쟁 대체. 이것도 크게 중요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저기 시적 범위. 요거는 좀 나오죠. 선택형에. 하여튼 선택형 나오는 것만 잘 나오니까.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약정으로 10년을 넘을 수 있는데 20년까지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른 약정이 없는 10년. 약정이 10년 넘는 약정이 있으면 20년까지. 이거 선택형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죠. 장소적 범위. 인물 시장인데 요거요. 동일 지역, 인접 지역, 영업도, 경업도 금지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컴퓨터업을 하다가 내가 이제 영업 양도인데 딴 데서 가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동일 인접 지역의 의미에 대해서 그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 만약 이컨이다, 부산이다, 거기 있다. 그럼 거기서만 금지되는 게 아니라 통상 영업원 활동이 이루어졌던 지역. 예컨대 요새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국적 통신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에 금지돼. 요게 중요해요. 요게. 통상적 영업의 활동이 이루어졌던 지역. 이렇게. 예,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경업금지 위반의 효과. 여기서도 아까 본 대로 그 지배인의 거래금지는요, 손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는, 이제 강제이행에서 경업금지, 강제이행 금지 청구. 그러니까 간접강제도 되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는데, 개입권은 없어요. 아까, 그죠? 그러니까는 영업 양도인하고 지배인하고 차이점.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거래, 지배인이나 이사는 거래금지, 그죠? 그러니까 개입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영업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 거래금지 의무에 개입권이 없다는 거. 요거 선택형, 요거 특히, 요거만, 딴 거는 막 까먹어도 요거만 잘 준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력. 그래서 실제로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력에서 요게 제일 중요하죠.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예, 요거는 좀 저기니까 조금 쉬었다가 예, 그래서 하여튼 예, 최대한 맞춰서 오늘 하여튼 90여 페이지를 할 테니까 이거는 뭐 상품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지금 하는 대로. 예,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